조희대 한덕수 해동설 제보에 대한 신빙성이 계속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0만 명 국민의힘 당원 명부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희대 한덕수 해동설 제보에 대한 이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성이 AI로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라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면책특권은 공작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날조 면허증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정치 공작처럼 조직적이고 계획된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이 면책 특권이 적용될 틈이 없다면서 이번 논란이 조직적이고 계획된 반헌법적 중대 범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면책 특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권력을 비판하는 약자의 방어, 방패막으로 사용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흉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귀가 좀 솔깃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허장성세였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대정부 질의 때 국민의힘 쪽에서 이견을 제시하니까 이런 제스처를 했습니다. 쉬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예. 사실상 입틀막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이 이견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다 알아보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런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5월 달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했던 거에서 플러스 1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집권을 하고 나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뭐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낚인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낚인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말 듣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날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정도 허술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악의적이고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거는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 이 두 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는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경위 또는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 해지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을 빼면서 공세 포인트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이런 의혹의 문제점을 인지한 거는 민주당에서 다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1년 전부터 뭔가 특정 의원으로부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녹취가 뭔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이었구나라고 의혹의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을 한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당에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등등이 말씀하고 계신 거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은 그런 의혹을 바로 국회의원 회의장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정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팩트 체크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등 그 의혹이 정말 진실에 가까운지를 좀 밝혀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그 열린공감 PB라든지 거기서 나온 녹취록 등이 신뢰성을 지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추가적인 본인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어떤 크로스 체크를 했는지 어떤 근거들을 더 확보했는지를 밝혀야 지금 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민주당의 다수 의견들이 좀 모이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정말 들은 유튜버 영상 하나 보고 말씀하신 거라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을 그냥 특검에 이야기하든 아니면 국민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든 좀 근거를 보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그 의혹을 공개 제기한 게 서영교 의원인데 이 야당과 이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당 유튜브 쪽에서 이 음성이 AI 제작물이라고 공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당초에는 신뢰할 만한 제보라고 하다가 이제는 좀 그쪽에 유튜브에 물어보라면서도 제보자들이 특검에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해명이 좀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른바 퉁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법원의 수장에 대해서 끌어내리고자 이런 어떻게 보면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낚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본인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볼 그런 기회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열린공감TV 그 유튜버에서 최근 방송을 보면 며칠 전에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번호였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녹취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차 의원은 애초부터 사실관계는 중요치 않다는데 더 악의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단순히 이 건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 김의겸 예. 당시 의원이 첼리스트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사실상 늦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국회에서 재연이 된 거 아닙니까? 음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들짝 놀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유튜버라고 봅니다. 왜 그 유튜버 입장에서는 코너명 자체가 믿거나 말거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거 뭐 AI 관련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음성을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버젓이 5월 달에 법사에서 나오고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습을 우리는 보도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예능성 성격이 있다. 그런 쪽의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금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할 거다. 형사고발,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될지 또 국정조사 등은 힘을 얻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고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조사가 진행될 거고 그럼 서영교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정보들, 근거들을 조금 더 제공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아마 서영교 의원도 그분들에게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밝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말한 게 정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방향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 지금 아직 경찰 이제 고발 조치되고 수사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벌써 운운하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이걸 정쟁화시키고 뭔가 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 이 위헌 정당에 대한 위협을 오히려 민주당에게 좀 더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과 유사했던 이 첼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도 민사소송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8천만 원을 지불하라 이런 판결이 났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제한이 됐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미확인 제보를 이용해서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는 건 삼권 분립 침해다.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당 해산 요건으로 이제 무기를 삼아서 민주당 공격하는 건데 좀 형국이 바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본인들이 지금 정당 해산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도 많죠. 정교 분리의 원칙도 위배했고 정당 운영의 민주성도 위배했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 운영을 했다라는 차원인데요. 저는 그 대법원장의 거취를 우리가 억지로 뭔가 끌어내리기
하기 위해 뭔가 정말 탄핵 소추까지 하고 한 거라면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법부의 역할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 차원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뭐 해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는 본인들이 받고 있는 거를 오히려 지금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 명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통일교 교인으로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 분석 착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 범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10%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교 120만 명 중에 10%, 12만 명이 있는 거는 이 통계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상적인 범위다,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선적으로 저는 특검이나 민주당이 통일교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저는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국민의힘이 민정당 시절, 민주당 시절부터 했을 때 한 5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이 있는데요. 책임 당원은 지금 저걸 내고 있는 겁니다. 당비를 내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고 네. 일반 당원은 당비를 내다가 지금 내지 않은 분들, 그런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일반 당원 포함해서 5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면 10%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신자 수가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1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10% 내외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같은 비율로 봤을 때 이게 튀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고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지금 특검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2023년도 전당대회 그 즈음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늘어난 시점이 16만 명인데요. 그 가운데 통일교 사람들이 는 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게 본질적인 3천 명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을 통해 가지고 10만 명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본질을 호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집단의 성격을 무시하고 어느 집단이든 10%가 우리 당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논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뭐 120만 명을 뽑았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비율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뽑을 경우 국민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120만 명은 뭡니까? 통일교인이라는 변수가 들어간 겁니다. 변수가 들어가는 순간 그 통계학적 가치를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고 계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통일교에 계신 분들이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것도 국민의힘을 탄압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에 가입을 시켜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 그 목적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수건 사업들을 국민의힘 당시 여당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 8조 민주정당의 민주적인 운영, 정당의 운영 민주성을 파괴한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 20조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것도 어긴 겁니다.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부의장님께서는 특정 종교를 탄압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특정 종교 교인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 종교마저도 정치에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이게 종교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고 통일교가 이른바 개신교 사회에서 봤을 때 좀 다른 어떤 판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수와 소수의 관점에 있을 때 소수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편하게 그리고 특검이 편하게 뭔가 대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조직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의 명단을 가져갈 때 그 시점을 특정한 사람들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통일교 신자로서 한 10년 전에 당원이 됐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가져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계좌번호하고 주민등록 번호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국민의힘을 뭔가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압수수색을 강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 거듭된 압색 끝에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수사에 몰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에서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민주당과 특검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규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 규모는 한 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뭐 보수 세력들이 총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뭐 협치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뭐 아예 대놓고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위헌 정당을 한다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단순히 야당에 대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당 그리고 검찰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사법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사법부마저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고자 하는 이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분명하게 절실함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내일 집회 때 보통 뭐 전당대회나 집회 때 볼 수 있었던 일부 깃발과 피켓 사용은 전격 금지를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극우 지지층 메시지를 경계하는 모습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전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그리고 검찰 지우기의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면 극우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극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정치권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일부 어떤 주장을 할 때 과도한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말자. 그리고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공고화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저희가 6년 만에 당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움직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네, 뭐 윤 어게인이나 스탑 더 스틸로 대표되는 피켓과 이런 현수막들이 금지가 된 겁니다. 어찌됐든 거리로 나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뭐 극우라고 분류하는 건 상대적입니다만 그런 어떤 길거리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편입하게 되는 것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못 막을 겁니다.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은 피켓만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피켓을 작성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혹시나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스탑 더 스틸이 됐든 윤 어게인이 됐든 그런 피켓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피켓을 뺐을 겁니까? 아마 그분들의 피켓을 뺏게 되면 지금 전환기 씨가 만약에 한국에 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를 입틀막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는 항의할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들이 이 탄핵 정국에서 그분들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놓을 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